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AIX 딥러닝 기말과제 영상 발표를 맡게 된 류다윤입니다. 저희 팀은 노창우 학우님, 신동현 학우님, 김창성 학우님, 그리고 류다윤 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즉 그래드캠에 대해 설명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저희 과제는 글 소개, 배경 지식, 캠 정의 및 개요, 캠 계산, 캠 문제점, 그래드캠 정의 및 개요, 그래드캠 계산, 캠과 그래드캠 차이, 예제 코드, 참고 문헌, 그리고 맡은 파트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작성했는데요. 저희는 AIX 딥러닝 수업에서 CNN 모델을 직접 실행시키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여러 솔루션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중 그래드캠이라는 모형 해석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인 캠과 그래드캠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배경 지식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CNN 알고리즘의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연산 기법인 컨볼루션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패딩과 풀링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백프로페게이션의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했고, 백프로페게이션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캠의 정의 및 개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캠은 CNN을 하는 데 있어 이미지의 어떤 부분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미지 분류를 할 때 Fully Connected Layer는 플래튼 과정에서 공간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GAP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GAP는 마지막 판별 전까지 데이터 위치 정보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역할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는 CNN이 어느 부분을 보고 이 이미지를 개라고 판정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여기서 캠은 특정 분류의 이미지를 어떠한 분류라고 예측하게 한 그 부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캠은 전원 레이어를 FC 레이어로 납작하게 하지 않고 GAP를 통해 새로운 웨이트 값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원 레이어가 총 n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면 각각의 채널들은 GAP에 의해 하나의 웨이트 값으로 나타나게 되며 총 n개의 웨이트들이 생기게 됩니다. n개의 웨이트가 생겼다면 캠은 이 웨이트들과 마지막 n개의 전원 레이어들과 가중합계를 하여 하나의 특정 분류 이미지의 히트맵이 나오게 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히트맵의 중요도가 강아지 얼굴 부분에서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캠의 계산 과정도 수식으로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캠의 문제점에 관해서도 작성했습니다. 캠은 GAP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따라서 GAP를 사용하지 않고 CNN 모델 마지막 피처값과 연결될 수 있는 웨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방법론이 그래드캠입니다. 그래드캠 정의 및 개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캠의 경우에는 활성화 맵을 얻기 위해서 GAP를 사용하고 그 뒤 Fully Connected Layer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결과물을 CNN으로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래드캠은 모델의 구조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모델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드캠을 사용하게 되면 CNN 기반의 네트워크는 굳이 모델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분류 문제 외의 다른 태스크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개와 고양이에 대해 가이디드 백플롭, 그래드캠, 오클루전 맵의 시각화를 비교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 방법 중 그래드캠은 캠이 가장 큰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래드캠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의 왼쪽에는 모델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의 과정을 보면 처음 오리지널 이미지를 입력하여 CNN을 걸쳐 특정 맵을 추출하고 그 뒤에 태스크에 따라 여러 종류의 레이어들이 사용됩니다. 사진의 오른쪽을 보면 이미지 분류, 이미지 캡션, 시각적 질문 답변의 레이어들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드캠의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래드캠에 대한 논문에서 나오는 대략적인 구조를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백프로페게이션을 통해 얻는 그레디언트 값들로 그래드캠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얻는 그레디언트 값은 소프트맥스 전 단계의 특징 맵에서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얻은 그레디언트 값은 k번째의 클래스에 대한 특징 맵과 곱하고 더해서 그래드캠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캠과 그래드캠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캠과 그래드캠의 차이는 그래드캠의 렐루를 제외하면 W와 A의 차이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차이는 GAP에서 나오는 가중치를 가지고 구하느냐, 그레디언트를 사용해 구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드캠의 수식을 통해 두 값이 같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드캠은 GAP가 없어도 캠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드캠은 기존의 캠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일반화시킴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제 코드는 레지넷에서 그래드캠을 적용시킨 실제 코드를 보면서 캠을 구하는 과정과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글입니다. 레지넷의 구조를 보면서 어느 부분에 그래드캠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코드에서 각각의 함수나 변수, 상수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결과는 실제로 이번 수업을 수강하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데이터셋의 일부분을 입력 이미지로 넣었을 때의 그래드캠의 결과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수록 네트워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될수록 네트워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레지넷이 강아지나 고양이 사진 또는 두 클래스가 모두 존재하는 사진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몸보다는 얼굴을 보고 네트워크가 판단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는 그래드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참고한 사이트와 멤버별 역할을 적으며 블로그 작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AIX 딥러닝 기말과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